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무엇이 있는지 오후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이즈경제연구소 차은수 수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한번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자회사 IPO 남았습니다. 바로 SK스퀘어 이야기인데요. 이제 고성장 자회사들의 순차적인 IPO가 남아있다고 오늘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SK스퀘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최근에 이 자회사들이 IPO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자금이 쏠리다 보니 분산되다 보니 주가 하락에 유발했던 이유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번에 또 좋게 평가하는 거죠?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맞물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정현 아나운서가 정확히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정현 아나운서와 같은 시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죠? 나만의 시각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쏠림 현상들보다. 자회사 이슈는 시장에 있어서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카카오 같은 경우 많은 자회사를 지금 상장시킨 이후에 카카오 주가가 오히려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카카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한 집안에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그 자식들이 잘 키워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 집안의 부를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높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자식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손을 떠나서 하나하나 분가를 하는 거예요. 정현 아나운서도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계시잖아요. 네,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분가를 할 건데 그렇죠. 분가를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지금 부모님들이 좀 20, 30년 뒤에 모습을 보면 쓸쓸하게 계시잖아요. 물론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화목함과 그러니까 쓸쓸하다라는 게 좀 부정적입니다만 그런 화목함에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자회사들이 빠져나가면 카카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라든지 뱅크라든지 이번에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갖기 위해서 카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인적 분할한 이후에 SK그룹은 최근에 가장 기업의 공모를 활발히 하는 기업들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수많은 기업들을 상장시켰고요. SK텔레콤을 인적 분할하면서 SK스퀘어를 만든 것도 11번가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지금 자회사들을 또 상장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나눠지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로 100% 자회사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50% 자회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적은 땡겨온다라는 거죠. 그건 LG화학과도 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결 실적을 그렇게 높이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호재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좋아 보이는 시각보다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SK스퀘어를 판단해야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혼돈이 안 생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나눠지는 그 매력도도 나눠지는 효과가 그렇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네. 분명히 또 IPO를 앞두고서는 그 IP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반짝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고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주식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차 수장님이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걸 몰라서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분가 못한다에 한 표를 던지고 계신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정현 아나운서는 조만간 분가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SK스퀘어의 첫 번째 이슈였던 그 자회사 IPO에 대해서는 우리 수장님이 부정적인 이야기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두 번째, 2월에 이제 MSCI 정기 변경에서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요. 저는 또 이건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PO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오늘 오르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SK스퀘어의 어떤 그 IPO 이슈보다는 MSCI 지수 편입
대한 이슈, 저는 이걸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MSCI 지수에 추정하는 자금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것은 이게 무섭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MSCI 지수에 추정하는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게 일회성 수급입니다. 꾸준히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 결정의 발표가 나오고 편입되기 직전까지 수급이 들어오고 편입 딱 되는 순간 수급이 딱 멈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투자의 어떤 그 과정을 살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SK스퀘어가 올라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늘어나는 기업 치고 주가가 빠지는 건 없죠.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SK스퀘어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항상 반복되는 이슈이긴 한데요. 실제 이런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뭐 얼마나 오르겠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그 사례가 많았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SK스퀘어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MSCI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관련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조정도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주영님께서는 우리나라 지주사 할인을 받아도 스퀘어는 지금 너무 많이 저평가라는 가격인데요. 네. 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투자 의견. 고입니까? 아니면은 좀 관망입니까? 관망이네요.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 투자에 있어서 다소 조금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라는 게 내가 가치를 잘 평가했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주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식입니다. 결국 케인즈가 얘기한 미인대회라는 거죠. 저는 정현 아나운서가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많은 또 시청자들은 그거에 동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인대회라는 것은 내 눈의 미인이 아니라 다들 봤을 때 미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SK스퀘어에 대한 가치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이 좀 냉혹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SK스퀘어 같은 경우 일회성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다.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방송에서 또 많이 거론되고 주가가 올랐을 때 너무 과하게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의견으로 관망 세모 의견 주셨습니다. 예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상황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대입니다. 코리아 서킷가 급락장에도 큰 조정이 없고 잘 가고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이제 PCB 부분에 있어서 강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 부품단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똘똘한 회사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은데요. 꾸준한 실적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여러분들이 이 PCB라든지 그다음에 OLED에 있어서의 뭐 부품주라든지 IT 부품주들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소재 부분들이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IT 부품 장비주들이 특별히 이제 맥을 못 쳤어요. 근데 올 들어서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2차전지 소재가 쉬면서 IT 장비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PCB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범용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의외로 지금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게 새롭게 신규로 뛰어드는 업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올해 저는 코리아 서킷은 가장 주목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도 네. 강력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런 뷰 때문일까요? 이번 4분기에 이어서 내년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라면서 목표가 상향을 했거든요. 차윤수님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가도 괜찮을지 전략에 대한 한 줄 평 주시죠. 이게 저는 뭐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식들을 빨간불에 따라가지 마시고요. 파란불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다가
파란불이 나올 때 덥석덥석 사는 거죠. 오늘 정도 6% 오르면 내일 정도 빠지든지 모레 정도 빠질 때 덥석덥석 사 모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만 이런 주식들은 그냥 지금 올랐다라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000년지 소재를 생각하십시오. 그게 작년 가을에 올라갈 때 다들 두려워서 못 사셨습니다만 결국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올해 계속 드라마틱하게 늘어난다라고 보여지면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베팅도 때로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계속 들고 갈 만한 효자 네.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이고요.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종목 뭐 하루 상승했다고 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하락 시에 조금씩 매수한다면은 한 해 실적을 보고 주가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되겠다. 저평가 혹은 네. 정말 지금 코리아 서킷처럼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을 사자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호실적인데도 아직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면 어느 쪽으로 눈여겨볼까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믿을 네. 건 실적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장세가 좋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뭐 테마주도 사보고 뭐 기대주도 사보고 합니다만 이렇게 거래량도 감소하고 이럴 때는 결국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라는 원리 원칙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코리아 서킷과 더불어서 IT 소부장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이 올해는 꼭 가지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지금 삼성 전기 OLED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익들 구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1조 매출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죠. 또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에 있어서 엄청난 강자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앞서가면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올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라든지 모든 거에 다 통용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잠시 잊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2021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NFT에 너무 치중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잊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쪽들의 실적이 꾸준히 올라왔었고요. 따라서 저는 길게 보고 제가 2021년 상반기 때 2차전지 셀을 보자 그랬다가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2차전지 소재단으로 말을 바꿨죠. 결국 이슈가 나오면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소재로 큰 수익을 보셨다라면 올해는 IT 소부장 쪽에서 길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실적 저평가 종목 기대주는 IT 소부장 안에서 찾아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가에 겨울은 없었던 영원무역입니다. 사실 의류주들이 다 가진 않았어요. 정말 네. 엇갈린 상황인데 유독 영원무역이 선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아웃도어 같은 부분들 그리고 네. 아웃도어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의 ODM에 있어 강자죠. 영업무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실적이 다소 주춤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 쪽에 공장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주춤했었던 상황들이죠. 하지만 이런 쪽들에 대한 의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매일경제TV에서 그랬을 겁니다. 2020년과 2021년 상반기까지는 소비를 못하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살 기회가 없었죠. 2020년은 다들 정신이 없었던 때고 네. 2021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눈도 좀 바뀌고 체형도 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옷을 쇼핑했다라는 얘기를 매일경제에서 처음 말씀드렸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뒤로도 계속 지금 간헐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옷 같은 게 한 2년 정도 지나면 유행이라는 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고 트렌드도 바뀌고 정연 아나운서야 뭐 항상 고 몸매지만 저같이 확진자들은 옷을 늘렸다 줄였다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탁월한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동남아 생산기지를 갖고 있고 여기서 안정적인 원재료를 생산해내서 이것을 고부가로 파는 그러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까지 현재 지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주는 우리가 FNF가 한때 대장주
대장주였던 것처럼 맞아요. 영업무역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업무역의 주요 고객사를 보니까 요즘 20, 30대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스페이스랑 룰루레몬 그리고 파타고니아를 다 보유하고 있던 브랜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타 이 의류주들에 비해서 아웃퍼폼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영업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또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게 리오프닝, 네. 수혜주로 의류주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리오프닝 종목을 공략한다면 굳이 의류주를 안 가고 다른 걸로 갈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리오프닝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한 차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리오프닝은 기대죠. 아직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행 섹터나 면세점 섹터나 카지노 섹터들은 기대감이죠. 이익이 늘어나냐 안 느냐는 것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이런 것은 지금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 코로나의 거리두기가 더 길어지면 이거는 이제 비용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광고를 막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 때문에 무너지는데 의류주들은 소리소문 없이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벌써 의류 쪽에 작년서부터 소비한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다양한 금액들을 이제 소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류 업체들은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갔어요. 하지만 여행 업체들은 전 여행 무지하게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아직까지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결국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소비가 하고 있는, 우리가 꼭 여행을 안 간다 하더라도 조금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비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현재 의류주들이 아직까지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말에 백화점 가면은 여기는 코로나가 없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걸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 백화점 옆에 백화점과 같은 건물을 쓰는 쪽에 주말에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들어갈 때는 여유 있게 들어갔어요. 일찍 갔으니까. 나올 때는 차가 밀려가지고요. 그럴 정도로 백화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복 소비가 됐던 어찌됐든 소비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기업의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게 의류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말 그 말을 들으니까 확 와닿습니다. 다른 리오프닝 주들은 기대감을 먹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진 않았는데 의류주들은 내 돈까지 슬슬 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도 챙겨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왠지 좋은 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스포츠 아웃도어 호조에 환율 강세까지 더해진 의류주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봐야 될지 그래도 원래 겨울에 항상 그 영업이익이 좀 마진이 많이 남는데 그렇죠. 겨울도 지나가지 않느냐. 이제는 좀 빼야 될 때다. 두 가지 의견에서 우리 창 조사님의 투자 의견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결국 이게 뭐 유행처럼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실적에 집중하다 보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 다양한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주가의 움직임은 견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실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계절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은 현재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의류주들이 탑픽 중에 하나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적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영업무역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안에서는 세 가지 상황실 안에서는 실적이 답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 소장님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